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흥미로운 자료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와, 이거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진짜 비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매일 약 먹고 식단 신경 써도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속상했던 경험들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35년간 3만 명의 당뇨 환자를 치료했다는 어떤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요. 딱 두 가지 천연 성분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만 알면 글쎄요, 3개월 안에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무려 50에서 80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의 핵심은 그냥 뭐 실론 계피가 좋다, 스노이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종류를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만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게 효과의 전부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따르다가는 오히려 혈당이 막 치솟거나 심지어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일반 계피가루 그냥 물에 타 마셨다가 오히려 혈당 오르고 간 수치까지 나빠진 분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가지 비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없는지 여러분과 함께 진짜 구석구석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 사례가 나와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12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대요. 인슐린도 하루에 4번이나 맞으셨는데 그런데도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합병증으로 그 망막병증 초기 증상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계피가 당뇨에 좋다더라 이런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파는 일반 계피가루 있잖아요.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두셨다는 거죠. 그냥 일반 계피가루를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2개월 뒤에 혈당이 320으로 오히려 더 올랐대요. 아유, 네. 그리고 간 수치까지 나빠졌다고 하고요. 할아버지가 아니 유튜브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더니 왜 이러냐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문제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 자료는 심지어 우리나라 70세 이상 당뇨 환자 중에 92%가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지고 95%는 정작 효과적인 방법을 아예 모른다. 이런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좀 경각심을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쉽게 사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하고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실론 계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하고요. 또 효과를 보려면 그냥 가루가 아니라 특정 추출법으로 만든 거, 그리고 정확한 용량을 지키는 게 필수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울산의 박영순 할머니 사례도 비슷하죠. 일반 계피가루 원액을 드셨다가 혈당은 그대로인데 간독성만 생겨서 고생하셨다고요? 네. 특히 간 건강이 원래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원인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저하에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베타세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요. 이 베타세포는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의 핵심 열쇠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 특히 2형 당뇨 환자들은 이 베타세포 기능이 한 70% 이상 손상돼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들거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 인슐린 공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은 뭐냐면 특정 천연 성분을 정확한 방법으로 먹으면 이 손상된 베타세포가 다시 좀 살아나도록 돕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이 잘 안 먹히는 상태. 이것도 개선하고
간에서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는 것도 막아줘서 혈당 조절에 좀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혈당을 잠깐 낮추는 게 아니라 이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아까 그 김철수 할아버지도 이 자료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실천하고 나서 4개월 만에 혈당이 320에서 140까지 떨어지고 평균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도 11.2%에서 7.1%로 확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일반 계피가로 먹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네요. 그렇죠. 자료는 이게 바로 일반 카시아 계피 분말과 진짜 실론 계피 추출물의 차이 때문이고 또 결정적으로 복용 시간과 추출 방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이라는 진짜 실론 계피 추출액,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비밀, 진짜 실론 계피 추출액. 근데 아까 박영순 할머니 사례도 그렇고 계피는 간에 안 좋다 이런 인식이 꽤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게 오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계피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계피의 거의 99%는 카시아 계피라는 종류인데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쿠마린요. 네, 반면에 이 자료에서 진짜라고 계속 강조하는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품종인데 쿠마린은 거의 없고 대신에 혈당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훨씬 풍부하다고 주장해요. 카시아 계피, 실론 계피. 이름은 비슷한데 성분이나 효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혈당을 어떻게 낮춰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자료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이 실론 계피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돕는 거죠. 그리고 췌장 베타 세포를 좀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한다고 설명해요. 아,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하고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셈이죠. 실제로 그 인용된 연구에서 진짜 실론 계피 추출액을 공복에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23%나 낮게 나왔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혈당이 300인 사람이 한 230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와, 23%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부산의 71세 조순옥 할머니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 일반 계피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졌었는데 이 자료 방법대로 실론 계피 추출액을 3개월 드셨더니 혈당이 280에서 160까지 떨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가 그렇게 정확한 방법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실론 계피를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확한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꼭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첫째는 추출법이에요. 그냥 가루나 차가 아니라 반드시 물 추출이 아닌 알코올 추출법으로 만든 액상 팅처 제품이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요. 알코올 추출이요? 왜죠? 그 핵심 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가 물에는 거의 안 녹고 알코올에만 잘 녹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팅크 형태여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둘째는 용량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1ml.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ml요. 스포이드 같은 계량 도구를 꼭 써서 정확하게 제한다고 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1ml. 정말 소량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복용법인데요. 절대 원액으로 삼키면 안 된다고 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그걸 넣고 완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성분이 파괴되거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원액 금지, 미지근한 물에 희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침 식사 시작하기 정확히 30분 전, 그리고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왜 하필 그땐가요? 그냥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되나요? 그 30분이 왜 중요하죠? 자료 설명을 보면요.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그 유효 성분이 위장을 통과해서 췌장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래요. 그래서 식사 때문에 혈당이 오르기 전에 미리 베타 세포를 딱 깨워서 인슐린 분비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냥 계피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종류부터 추출법, 용량, 희석 방법, 심지어 먹는 타이밍까지 딱딱 정해져 있네요.
이걸 다 지켜야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까 부가적인 효과로 혈관 건강 개선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 맞아요. 독일 연구를 인용해서 매일 1ml씩 12주 동안 먹었더니 혈관 건강 지표가 40%나 개선됐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주에 사시는 한복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혈압도 정상화되고 당뇨합병증 때문에 발가락 저리던 것도 엄청 좋아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혈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주의사항도 아주 명확하게 딱딱 짚어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간질환이라 담석 있는 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대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실제 사례도 언급하고 있어요. 아, 상호작용 위험이 있군요. 네, 그리고 복용 후에는 물 한 잔 더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알코올 추출물이다 보니 탈수를 막기 위해서요. 또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속이 좀 따뜻하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면 0.5ml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리라는 그런 조언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실론 계피 팅크는 정말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종류, 추출법, 용량, 희석, 타이밍,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센 오이, 즉 비터멜론 농축 추출 분말이요. 이것도 그냥 오이랑은 완전 다른 건가 보죠. 네,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식물학적으로는 오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다른 식물이에요. 여주라고도 불리죠. 이 자료에서도 인터넷 보면 비터멜론이 혈당에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은데 대부분 그냥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는 핵심 성분을 제대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해요. 효과가 거의 없다니? 그것도 좀 충격인데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 성분은 차란틴이라는 건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이랑 되게 비슷하게 작용해서 식물 인슐린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란틴이 우리가 보통 먹는 과육에는 거의 없고 씨앗에 대부분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씨앗이요? 과육이 아니라? 보통 과육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태 비터멜론 잘못 먹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UCLA 의대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 씨앗을 특정 기술로 아주 고농축해서 추출했을 때만 의미 있는 혈당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65세 김병호 아저씨 사례가 딱 그거군요. 생 비터멜론을 직접 갈아 마셨을 때는 3개월 내내 혈당 변화는 없고 설사만 계속하셨는데 이 자료에서 권하는 대로 스노이 씨앗 농축분말로 바꿨더니 2달 만에 혈당이 250에서 170으로 무려 80이나 뚝 떨어졌다고요? 네. 자료는 이게 바로 그 유효 성분만 100배 이상 농축하는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으로 먹을 때 그 엄청 쓴맛도 없고 먹기도 훨씬 편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여기서도 실론 계피처럼 정확한 방법이 효과의 전부라고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나요? 첫째, 형태입니다. 반드시 스노이 씨앗을 특수공법으로 농축 추출한 분말 형태여야 한다고 해요. 과육분말이나 그냥 씨앗가루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요. 씨앗 농축분말. 알겠습니다. 둘째, 용량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500mg. 아까 계피팅크는 1ml였는데 이건 500mg이니까 훨씬 적은 양이죠. 500mg이면 어느 정도 양이죠? 그래서 일반 계량 스푼으로는 정확히 재기 어려우니까 0.1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저울 사용을 권장하더라고요. 대략 작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 되는 분량이래요. 전자저울까지 정말 정확성을 강조하네요. 네. 셋째, 복용법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절대 분말 가루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 250ml에 넣고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녹여서 마셔야 한대요.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완전히 녹여서 마신다. 네. 이것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넷째, 타이밍입니다. 실론 계피는 아침 식전이었잖아요. 이 스노이 분말은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마셔야 한다고 해요. 저녁 식후 1시간. 이것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네요. 이건 또 왜 하필 식후 1시간일까요? 자료의 설명은 이래요. 보통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때 이 철안틴 성분이 작용해서 그 급격한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딱 막아준다는 거예요. 식사 직후에 바로 먹으면 음식물이랑 섞여서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또 2시간 이상 너무 지나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잡는 타이밍을 놓쳐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와, 실눈 계피는 식전에 췌장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이고 스노이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작용하는 시간하고 목표가 다르니까 순서랑 시간을 꼭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들이죠? 첫째, 실론계피 팅크를 아침 공복, 식전 30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먹는 거.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고요. 둘째, 스노이 분말을 물에 완전히 안 녹이고 그냥 대충 섞어서 마시는 거. 이건 뭐 위에도 부담되고 흡수율이 낮아서 효과 보기 어렵다고 하고요. 네. 셋째,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편하다고 한꺼번에 먹거나 시간 간격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용 시간하고 목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는 실론계피, 식전 30분, 저녁에는 스누이, 식후 1시간, 이 순서와 시간을 지켜야만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 정확성, 정밀함, 이걸 끝까지 강조하는 자료네요. 효과를 보려면 꽤나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례로 마무리를 하죠. 네, 15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고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던 73세 박종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그 결과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슐린 주사 없이 혈당을 150 이하로 유지하게 되셨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10.5%에서 6.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진짜 답은 약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다면서 엄청 기뻐하셨다고요. 와, 15년 만의 변화라니 당사자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이 자료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당뇨병이 더 이상 평생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닐 수도 있다. 올바른 천연 성분과 정확한 방법을 알면 근본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한 달 비용도 한 5만 원 정도라서 기존 약값이나 인슐린 비용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갔던 82세 최순자 할머니가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걱정하던 69세 남성분의 신장 수치가 개선된 사례도 덧붙여서 소개하면서 단순히 혈당 수치를 넘어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고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당뇨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네.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되거나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우선 인슐린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일형 당뇨 환자분들이나 췌장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면 안 되고요. 이 방법을 병행하다가 혹시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같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원래 간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먹고 있는 약하고 상호작용 같은 걸 꼭 고려해야 하니까 전문가 상담은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 역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보조적인 방법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과식 안 하기, 가공식품이나 단당류 섭취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2리터 이상 권장하더라고요. 꾸준히 운동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이 자료 방법을 쓰든 안 쓰든 혈당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맞아요. 결국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혈당 숫자 낮추는 걸 넘어서 당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일상의 즐거움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 나누고 취미생활 즐기고 이런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삶의 질 회복.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단 음식이나 과일 억지로 피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르는 그런 악순환도 있는데 그런 고리를 끊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자료는 특정 천연 성분에 대해서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인 사용법을 제시했어요. 추출 방식부터 아주 정확한 용량, 거의 뭐 마이크로매니징 수준의 복용 시간까지요. 이걸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우리가 보통 듣는 오가 좋다더라. 이런 식의 좀 두루뭉술한 건강 정보하고는 확실히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이렇게까지 정확한 방법의 중요성을 막 역설하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건강 정보나 민간요법 같은 걸 접할 때 무심코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료의 품종이라든지 가공 방식, 섭취 타이밍, 용량의 정밀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나 안전성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보완적인 건강관리법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 그냥 표면적인 정보 너머에 숨어있는 이런 디테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